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굉장히 또 오랜만에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 또 같이 공부하시는 예비 선생님들 모두 바쁘실 것 같습니다. 바쁜 가운데 건강 망치지 않으시고 관리 잘 하시면서 꾸준히 공부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평정 업무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를 그냥 넘길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 우리가 5장까지 1장부터 쭉 살펴왔는데 가볍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보기로 결심을 했고요. 여기 목차를 보면 일반 사항, 평정 대상, 평정 영역, 경력 평정, 근무 성적 평정, 연수 성적 평정, 가산점 평정, 그리고 교육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시 유의사항, 서식 이런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신문 편람을 초등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중등 부분이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중등 편을 보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정 업무 일반 사항을 보면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숙독하고 본 요령을 준수하여 착오 없는 서류 작성이 되어야 된다. 작성 기준일은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요.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 및 확인에 책임을 명심하고 정확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정 대상은 공립, 중고등학교, 교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교원이 되겠죠. 그리고 교육 전문 직원이고요. 첫 번째가 교원으로서 승진 대상자입니다. 교장 승진 대상자는 교감으로 교장 자격을 소지한 자고요. 교감 승진 대상자는 교사로서 교감 자격을 소지한 자입니다. 교장, 교감 승진 대상자 중에서 승진 명부 작성일 기준 아래 대상자는 부적격자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자녀 1년 미만인 자 교장 중위문 제외입니다.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요거는 이제 뭐 다른 데에서도 계속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징계 처분자 중 징계 기록 말소 기간 미경과자 그리고 교육공무원 4대 비위 관련 징계 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그리고 교원의 4대 주요 비위 중 성폭력 등 관계 비위는 이제 성희롱, 성추행, 간통, 불륜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이후부터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를 요구 처분받은 자는 이제 승진 자체가 안 됩니다. 요거 뒤에 이제 그 7장의 징계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그때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음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원으로서 자격 연수 대상자 보면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는 교감 자격 취득 후 매년 2월 말인 현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교육 전문 직원 경력 포함, 그다음에 1년 이상의 교감 실교육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 교장 자격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로서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를 보면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중등 정교사 1급, 보견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2월 말일 현재 3년 이상의 중등 교육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감 자격연수 과정 응시 대상자 순위 명부 작성일 기준 5년 이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공포일부터 순위 명부 작성일 기준 5년 이내 한국사 관련 연수를 이수한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중에서 강습명부 작성일 기준 아래 대상자는 부적격자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년이 2년 미만으로 남아있는 분, 그리고 징계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 미경과자, 국제문화대학원, 대학교에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취득한 학위를 인사평정 자료로 제출한 자, 특이하네요, 그죠? 4대 비위로 징계받은 자,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음주, 2022년 1월 1일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는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전문직원으로 평정 대상자는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중에서 매년 2월 말 기준 교육전문직원 경력 1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이제 평정을 하게 됩니다. 교감 경력이 있는 장학사는 1년 미만이어도 평정 대상으로 서류를 제출하고요. 임기제 장학사는 근무성적 평정 서류 제출 대상이나 승진 평정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장학관 중 매년 2월 말일 기준 교감 자격 취득 후 상응직 교육 경력, 예를 들면 교감과 교육전문직원 3년 이상인 자 중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이후 교육전문직 경력 이상 1년 이상인 자와 장학관 승진 후 교육전문직 경력 2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평정을 하게 됩니다. 평정 영역을 보면 경력평정 70점인데 총 20년이면 만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을 보면 이제 다면평가입니다. 100점. 예, 그래서 교사는 명부 작성의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 유리한 3년을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합산점, 이게 34%.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내고요. 교감은 최근 3년간의 평정점을 반영을 합니다. 연수 성적을 보시면 교육 성적 27점, 그래서 교감 승진 후보자 27, 교장 등 승진 후보자는 15점, 자격 연수 9점, 직무 연수는 10년 이내 이수한 60점, 60시간 이상의 연수인데요. 교감 승진 후보자는 18점, 교장 장학관 승진 후보자는 6점, 이렇게 됩니다. 연구 실적을 보면 이 연구대회 입상 실적에 따라서 정규 규모는 1.5, 1.25,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도 규모는 1.0, 0.75,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위 취득은 박사가 3점, 석사가 1.5입니다. 가산점을 보면요. 공통 가산점은 이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가 1점, 그 다음에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이 0.5, 직무연수 실적 학점이 1.0, 학교폭력 기업 가산점이 1.0, 총 3.5점이고 선택 가산점은 도서벽지 접전 지역 근무,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 등 근무했을 때 이제 7.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구학교 근무 경력 가산점은 요 공통과 선택을 합쳐서 1점 미만입니다. 그래야지 10점이 나오죠. 이게 7.5, 3.5니까. 경력평정, 승진규정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평정 기간 및 경력별 평정점. 경력평정 기간은 기본경력 15년, 초강력 5년에서 20년을 평정으로 한다. 아까 위에서 나왔습니다. 뭐 소수점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경력평정 기간 중 일시 퇴직 기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정해서 제외를 하되, 승진규정 제11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은 재직 기간으로 모아 이를 평정한다. 즉 우리가 이제 그 휴직과 관련된 것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승급이나 혹은 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평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평정자와 확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교사, 교감은 교감이 평정하고 교장이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장학사, 그 다음에 순회교사, 특수,
순회교사는 소속 과장이 하고 교육장이 확인을 합니다. 직속기관은 이제 연구사가 평정 대상이고 소속 부장이 평정을 하고 기관장이 확인을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제 장학사가 대상이고 소속 장학관이 평정자고요. 교원 인사 과장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원장, 관장 등이 해당하고요. 교장 유고시 교감의 확인자는 교육국장, 교사의 확인자는 이제 교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교감 유고시에는 교사의 평정자는 교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본 경력 15년, 초과 경력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가나다로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이 이제 이렇게 64, 6,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이렇게 있거든요. 가나다 경력에서는 뒤에 나오니까 이제 가경력 같은 경우에는 교장 또는 교감의 경력이다.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사로 되어 있을 때 혹은 전문직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나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 또 기간제 교원 경력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차이가 있네요. 그죠?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경력 평정상의 유의점 한번 보겠습니다. 휴직 기간의 경력 평정을 좀 보면 이제 100% 평정 대상은 공무상 질병 휴직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병역 휴직,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휴직, 그 다음에 육아 휴직, 입양 휴직,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휴직, 그리고 고용휴직인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고용휴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100% 평정이 되고요. 이제 50% OR 평정 대상 같은 경우에는 학위 취득을 위해서 1년 이상 유학 휴직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내의 연구, 교육기관 등 연수휴직기관, 그다음에 임시로 국제기구, 해외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고용되어 휴직한 기간 중 비상근. 근데 경기도교육청은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학과 연수휴직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위해제 기간은 평정에서 직위 제외되어야 되지만 직위해제 처분 사유가 된 징계가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또 무죄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재직 기간으로 보아 평정해야 되는 거죠. 교사 채용 시험 응시 자격 제한 관련 호봉 경력 인정, 이것도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교육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하여 근무한 경력의 교사는 가경력으로, 교감, 장학사, 교육, 연구사는 나경력으로 평정을 한다. 임용되기 전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병역법과 관련돼서는 3년의 범위 기간 이내에서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 장교로 근무한 경우는 그 휴직 기간 전부가 당연히 평정 대상이 되는 거겠죠. 장기 복무자는 이제 3년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요. 무관 후보생은 군복무 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대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 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의 임관 전 무관 후보생 기간이 병적 증명서에 병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 경력에서 제외된다. 이건 특이한 경우니까 이건 빼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무원 당연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의무 전투 경찰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특례 보충력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 증명서에서 시력 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시력의 복무 기간이 아니고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징계 처분 받았으나 대통령 특별사면법에 의해 사면된 경우는 경력 평정에 포함한다. 사면, 요거는 사면이 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승진 규정의 평정 대상 경력 중 대학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뿐만 아니라 특별법 또는 개별 설치령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임 강사 이상의 경력, 전임 강사 이상은 포함하되 이제 각종 경찰대학을 포함한 사관학교의 이 비학위 과정 등 교원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의 관련 규정 준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의 담당 교원의 경력은 평정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력 평정은 최근 경력부터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교감, 교사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경력 평정에 있어서 평정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 단위로 계산하고요. 경력 평정점 산출에 있어 기본 경력과 초과 경력은 이제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위에서 나왔었는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째 근무 성적 평정 등 승진 규정 이제 3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정 단위 학년도 교육공무원의 근무 실적, 근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수행 태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목의 기준 및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는 별지 2호, 교사는 별지 3호의 이 서식에 의해서 평정 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실적 평가서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한창 이제 이거를 써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위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을 해야 되고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해야 됩니다. 또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하고요. 평정 대상자의 근무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별지 3호, 교사는 4호에 따라 근무 성적 평정표를 작성하되 교사의 다면평가표는 이제 4호 2서식 근무 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표 합산표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요. 당연한 거니까. 평정의 외에 보겠습니다.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 직위해제된 자라 하더라도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 성적 평정을 하여야 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 기간을 의무하고요. 2개월은 민법에 의한 역에 의한 방법으로 30일 이상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 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을 결국 30일을 한 달로 보는 거죠.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평정 단위 학년도의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에서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 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 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 전 이외의 근무 성적 평정의 평균을 해당 학년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가름한다. 파견 전 이외의 근무 성적 평정, 아마 예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07년에 10개월을 갔어요. 그럼 2006년, 2005년 이 두 개의 평균을 여기에 평정점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2개월 이상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연수 외의 사유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 소속 기관에서 평정한다.
이때는 이제 이 파견된 곳에서 객관적으로 근무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 교육기관에 파견한 자도 원소속 학교에서 평정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교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가 신규 채용되거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최초의 정기 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감에서 교사로 강임된 사람이 교감으로 다시 승진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이전에 교감 주기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을 하도록 합니다.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되는 해당 학년도 평정 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에 직위에서 받은 근무 성적 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하고요. 다만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 성적 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석 교사는 근무 성적 평정을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정점의 분포 비율을 보면 수가 30, 우가 40, 미가 20, 양이 10입니다. 양의 비율은 이제 미에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이 제한이 됩니다. 평정자와 확인자는 소속 평정 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을 하고요. 그다음 근무 성적 총 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않아야 됩니다. 평정점 분포 비율은 평정자 및 확인자, 교사 단면 평가자와 각각 평정점을 부여할 때와 최종 근무 성적 평정점을 부여할 때 지켜야 할 분포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환산율을 좀 보시면 이 근무 성적 평점, 평정자의 평정점이 이제 교사는 20, 확인자의 평정점이 40, 그리고 단면 평가는 정성이 32, 정량이 8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정자가 50, 확인자가 50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학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럼 이제 과단이면 과장이 50, 이제 교육장님이 이제 50 이렇게 주는 거죠. 근무 성적 평정점 산정,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 연수 및 승진 평정 대상자 혹은 교원 전문 직원으로서 평정 대상자인 경우 근무 성적 평정점은 명부의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이렇게 34, 33, 34 그러니까 최근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사로서 교감 자격 연수 및 승진 평정 대상자는 명묘의 작성 기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3점 중에서 유리한 3년을 선택하여 다음에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을 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게 34, 33, 33.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비율이 높으니까 최근 게 높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 게. 자, 평정의 유의점. 교사의 근무 성적 평정 시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가 점수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근무 성적 평정점 및 근무 성적 평정점과 다면 평가점을 확산한 결과가 모두 평정점 분포 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각 다면 평가자의 다면 평가점도 평정점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가해야 된다고 당연한 거죠. 비율을 맞추라는 거죠. 자, 평정단위 학년도 기간 중에 징계를 받은 자나 감사 결과 행정 처분된 자는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중징계를 받았어요. 이분은 강등이나 정직 같은 경우에 수우가 불가합니다.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을 때는 수 불가하고요. 불문 경고를 받았을 때는 회당 2.5점을 감점합니다. 경고는 0.3점을 감점하고요. 주의는
2회에 0.1점인데 추가당 0.1점을 감점하게 됩니다. 감점 영역은 조정점에서 감점을 합니다. 다만 종합감사 등으로 동일자에게 받은 동일한 행정처분은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도 1회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합감사에서 경고 1, 주의 1을 받았으면 경고 1, 주의 1이 되는 겁니다. 또 종합감사 시 주의 3, 특별감사 시 주의 1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주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소송 또는 소청 등을 반영하여 동일 사안에 대한 재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근무 성적 평정 반영은 원징계 학년도 또는 재징계 학년도 중 1회만 반영하고요. 원징계에서 근무 성적 평정을 반영한 경우 학년도를 달리한 재징계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징계 처분자는 이제 수가 안 되고 경징계 처분자는 수평정이 불가하다. 위에서 다 나온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교감의 근무 성적은 분포 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분포 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면 안 되겠죠. 자, 복수 교감인 학교는 교감 2인이 교사의 근무 성적을 공동으로 평정하고 날인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정자잖아요. 평정자니까. 특수사서 전문상담 영양 실기교사는 각각 별도로 평정을 한다. 평정 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 성적 총 평정점 또는 합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요. 평정자는 교감 선생님이 되겠죠. 과단이라면 과장님일 거고 평정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견을 해야 한다. 그래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잘 파악을 해서 명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 교감에 해당 학년도 근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자, 평정단위 학년도 기간 중 휴복직 등으로 소속교를 달리한 경우 전 소속교와 현 소속교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현 소속교에서 평정한다. 다면평가자, 평정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평정 대상자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위에서 봤었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일반 선생님들, 특수사서 전문상담 영양 실기교사는 교감이 평정자고 확인자는 교장입니다. 조정자는 교육과장 혹은 교육국장이고 교감은 평정자는 교장이고요. 확인자는 교육장입니다. 장학사는 교육장이 평정자고요. 교육정책국장이 확인자입니다. 교육지원청, 이제 전문상담 순회교사, 교과 순회 전담교사, 특수 순회교사는 이제 교육국과장이 평정, 교육장이 하고요. 나머지 조정자는 여기 전부 다 1교육감님이니까. 직속기관, 연구사는 기관장, 교육정책국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장학사는 소속 과장, 교육정책국장이, 그리고 전문 상담 순회교사는 소속 과장이 하고 교육정책국장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이렇게 좀 다 다른 거죠. 보면 이제 교장 유교시에는 교감 평정자는 이제 교육국과장이 되는 거고 교사의 확인자는 교감이 됩니다. 교감 유고시는 교사의 평정자는 교장이 되고 위에서 이제 다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근무 성적 평정 시 직급별, 평정 요소별 평정 기준은 교감 장학사 및 교육 연구사는 승진 규정 3호, 교사는 별지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평정 결과의 공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 결과는 평정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 성적 평정점을 알려줘야 된다. 특별한 사정이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근무 성적 평정점을 조정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일련의 업무 진행 과정 중에 있는 시기와 같이 최종 근무 성적 평정점을 공개할 경우 인사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기입니다. 최종 근무 성적 평정점은 근무 성적 평정표상의 조정점을 의미합니다. 자, 본인의 근무 성적 평정점 공개 범위, 총점, 조정점, 평어, 순위입니다. 자, 연수 성적 평정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수 성적 평정은 교육 성적과 연구 실적 평정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연수 성적 보시면 이제 18점이잖아요. 직무 연수 성적, 자격 연수 성적이 교육 성적이고, 뭐 연구대회 입상 실적, 학위 취득 실적이 연구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 아까 나왔던 거니까 교육 성적 평정은 당해직위에서 받은 자격 연수 1개와 평정 기준일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 120시간 또는 180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 1회로 간주합니다. 성적 및 직무 연수 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 성적을 10년 2개월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 성적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격 연수 성적 평정 한번 보겠습니다.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는 1급 정교사, 또 뭐 정문 상담교사, 1급 정도 취득 후 사서교사 자격 연수 성적 중 하나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요게 되겠죠. 교감 승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감 자격 연수 성적, 그리고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는 교감 자격 연수 성적, 교장 승진 후보자는 교장 자격 연수 성적,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장학관 승진 후보자는 당해직위 또는 교원의 직위에서 받은 자격 연수 중 최근에 이수한 자격 연수 성적을 봅니다. 1급 정교사 자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 대상자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을 자격 연수 성적으로 평정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격 연수 평정점 요거는 9점 빼기 연수 성적 만점 빼기 연수 성적 곱하기 0.05입니다. 단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는 0.025를 곱하네요. 0.05가 아니라. 유의사항 교육 성적이 각각 만점에 8할 미만인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만점에 8월로 평정하되 교육 성적이 만점에 6할 미만일 때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경우 거의 없을 테니까.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석사학위 취득 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B학점 미만 D학점 이상 성적은 만점에 80%로 평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자격 연수 성적 평정 시 유의사항.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 졸업 또는 교육대학원이나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실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외에는 학위 취득 실적을 자격연수 성적으로 인정하여 평정하지 않는다. 자격연수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2 이상일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한다. 연수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을 때는 다음 성적으로 평정한다. 최상위 등급 평어는 만점에 90, 차상위 등급은 만점에 85, 3등급 이하는 이제 80으로 당해직위 또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 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A는 90, B는 85, D는 80 이렇게 평정을 한다. 직무연수는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의 직무연수 성적을 환산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94점으로 이수를 하였다. 이렇게 이수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이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수했던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 정보화 과정의 자격증 관련 과정 중 상위 과정의 자격 과정을 이수한 후 하위 과정의 자격 과정을 이수 시에는 연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2급을 딴 다음에 3급을 떼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 하위 자격 취득 과정 이수 시 상위 자격 취득 과정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교감 자격 연수 및 승진 후보자 순위 명부 작성 대상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정 기준일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점 곱하기 직무연수 성적 만점, 직무연수 환산 성적, 그리고 6점 곱하기 직무연수 횟수 2회에 한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점수가 필요한 거고요. 2개는 횟수만 있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60시간 이제 97점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100점이 되는 거죠. 이거는 95. 이렇게 되는데 얘를 맨 처음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2개를 하면 되니까 얘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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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8점이 되겠죠. 이게 10년이 경과돼서 안 되네요. 이게 6점으로 될 줄 알았더니.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요 95점이니까 이걸로 계산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7.7점이 되네요. 10년 이내에 만점이 꼭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및 교장 장학관 승진 후보자 순위 명부 작성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정 대상자가 당해지기위해서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의 연수 이주 성적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점 곱하기 이게 나오네요. 그래서 95점 이상이 분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감 자격을 소재하고 교사해주기 위해서 이수한 직무연수 실적 평정 대상이 아니다. 교감 때 해야 된다는 거죠. 장학사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 전문 직원 후보자 과정 연수. 요거는 평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연구 실적 평정. 연구 실적 평정은 연구대회 입상 실적과 학위 취득 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개라는 거죠. 연구대회 입상 실적 평정은 당해지기 또는 전직하기 전에 직위에서 연구대 입상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교육 전문 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 자격증 받은 후에 입상 실적. 장학사는 교감 장학사 연구사 직위에서 입상 실적. 초등교사에서 중등교사로 전직한 경우에는 이때는 초등교사 입상 실적도 포함한다. 같은 이제 직위니까. 연구대 입상 실적이 이제 2인 공동 작업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 실적의 70%, 3인인 경우에는 50%, 4인인 경우에는 30%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가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의 연구대에서 입상한 실적 당연히 평정이 되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 개최하는 교육에 관한 연구대회로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연구대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연구대회는 보니까 전국 규모의 연구대회가 있고요. 전국대회 규모의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시도 규모의 연구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이제 경기도교육청 주관이어야 되겠죠. 연구실적 평점점을 보면 정규구는 1.5, 1.6, 1.0이고요. 시도는 1.0, 0.75,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 석사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3점, 1.5점 이렇게 되고요. 기타 학위는 1.5, 1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 규정,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거나 학생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 경영, 교무 업무, 기타 학생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으로 취득한 학위를 의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5년 1학기까지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대학원 학위과정 또는 학점의 중복 인정으로 2개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2개 학위를 모두 평정 대상으로 인정하되 06년 12월 31일자와 평정시부터 적용하고 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지침에 따라 1개의 석사 학위 취득만 평정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2009년 12월 30일 평정시부터 20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도 1개의 석사학위만 인정하는 교육부의 지침은 2005년 1학기까지 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2개의 석사학위를 계속 인정하되 9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의 석사학위만을 인정하는 재변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푸른 기장증에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한국교총에서 발급한 등급표시 확인서를 첨부하고요. 교과서 편찬위원 같은 경우는 86년 4월 26일 이전 경력에 대해 0.5점으로 평정한다.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이때 분들이 남아 계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기타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산점 평점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점. 교육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공통가산점 또 선택가산점 제5항 선택가산점 관련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 작성자가 승진규정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에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포함한다.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에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 공통가산점, 연구, 시범, 실험학교 근무 경력.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 지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포함해서 1개월마다 0.18점이 됩니다. 제외 국민교육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이 0.5점이고요. 1개월마다 0.01호씩 가산을 합니다.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 15시간을 1학점으로 하여 1학점당 0.02점이네요. 그러면
50학점이 필요하네요. 50학점이. 연도별로 0.08점까지 인정이 되니까 61점씩 5년을 들으면 되네요. 그죠? 5년을. 학점화된 직무연수 실적 가산점은 당연도 60시간까지만 당연히 인정이 되죠. 시간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동일 분야 및 유사 분야 연수는 3년 이내에 중복할 수 없다. 또 2012년 8월 31일 이전까지는 13시간 단위의 연수과정 4개를 이수한 경우 학점화 대상은 0학점이고 2012년부터는 누적 52시간이므로 3학점 인정받고 자녀 7시간은 절사하여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내용 보면 이 직무연수를 중복 평정할 수 없다. 하나의 직무연수로 직무연수 평정과 공통가산점의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중복 평정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위에서 언급했던 거. 그래서 내가 이걸로 썼으면 여기서는 실적으로 가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60시간짜리. 2012년 12월 31일자 평정부터 적용하고 있는 대학원 학위취득에 학점화된 직무연수 이수실적 가산점 중 대학원 학위취득과 동시에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평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업 가산점인데요. 1점이 만점입니다. 학년도 단위로 1회 0.1점씩 가산하니까 요거 만점을 채우려면 이것도 한 10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선택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보직교사 근무 경경이 2.02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급 정교사에는 전문 상담교사까지 포함이 되고요. 전문 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을 합니다. 97년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1.43인데 이게 너무 오래전이라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시의 보직교사 근무 경력도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보직교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경력이 0.75점인데요. 월마다 0.012점씩이니까 이게 1년이면 1.68이네요. 0.168.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해야지 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이 만점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도서벽지 접점 지역 근무 경력이 이제 1.50인데요. 요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요건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농산어촌이 또 1.5점이고요. 여기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 근무경력 가산점이 1.5점이고 특성화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이 1점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이 0.60점 만점인데요. 보면 여기 2009년부터 폐지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0.80, 연구학교 근무 경력이 1.0, 교육감 지정 선도학교 및 중심학교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1.0. 뒤에 아마 표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문화 특별학급 가산점도 또 있네요. 이외에 담임, 순회, 파견, 겸임, 그다음에 경기도 공동실습소 운영 지도교사, 전국소년체전,
그다음에 전국 체육대회 시도대표, 전국 기능경기대회 경기도대표 지도, 영재교육 담당교사, 다문화 특별학급 담당교사, 요게 또 가산점이 3.0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지 않고요. 국제올림피아드 지도교사 0.72, 발명교실 지도교사가 0.72점이 있고요.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경력이 0.64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쭉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가산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서, 벽지 및 접적 지역 지정 기관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및 공단 지역 근무 경력 가산점 관련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접경 지역이 있고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과 관련돼서 보면 이 가산점에 대한 것들이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이렇게 1점, 그다음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 여기는 보직교사도 이제 가산이 되죠. 그다음에 학점화된 직무연수, 학교폭력 기여가산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직교사, 교육전문직원, 도서, 벽지, 접적지역, 농어촌, 공단 및 접경지역, 특성화고, 고등학교, 산업맞춤형 고교 근무, 그다음에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담임, 순회 파견, 겸임 등에 대한 담당 교사 점수가 3점 있고요. 국제올림피아드 발명교실, 청소년단체 지도 이렇게 해서 총 12개의 선택가산점이 있고 공통가산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시 유의사항, 이제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는 아까 앞서 다 살펴봤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인원을 꼭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사 수와 근무 성적 평정 대상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그 인원이 다를 경우 사유를 좀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무 성적 평정 대상은 해당 교회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선생님이 해당한다라는 거고요. 수미양 인원의 합계는 평정 대상 인원과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제외는 2개월 미만, 그다음에 수석교사, 중도 퇴직자, 전직자, 승진자, 교육훈련 파견자,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 전일제 강사 등은 평정에서 제외가 되고요. 징계 및 행정 처분자도 이제 제외가 됩니다. 직위 및 도장 날인 누락 여부와 평정자 확인자 날인 누락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양식 및 서식은 이 대상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교감과 교사, 그리고 이제 특수 분야의 선생님들은 따로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평정표 나와 있고요.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면평가자는 근무 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 대상자의 근무 실적, 근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수행 태도를 잘 아는 동료 교사 중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확인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고 평정자가 교감 선생님이죠. 자, 다면평가 대상은 2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 계속해서 똑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자는 본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요. 다면평가자별 다면평가점은 급간 분포 비율에 맞춰야 한다. 그래서 인원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인원에 나눠서서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거를 이제 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맞췄습니다. 하나, 둘, 셋, 총 11명이면 이제 3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이 나왔고 이제 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명인데 예, 이제 본인 걸 하지 않은 거죠. 집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성평가에 따른 이제 요 서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천천히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자, 각 학교에서 교감의 근무 성적 평정 업무 시 유의사항 나와 있는데요. 평정자의 평정점 작성 시 경징계 처분자는 수평정이 불가하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경징계. 중징계는 수평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단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태도 항목에 대하여 평정자 확인자 모두 만점 평정은 불가하다. 이 부분에서는 만점만 안 된다. 근데 수우에 대한 지정은 없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복수 교감의 근무 성적 평정은 분포 비율에 맞게 평정하되 피평정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분포 비율을 맞추기 위해 그중 1인에 대해 성실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교감의 평정점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학교장이 직접 작성하고 인비 처리하여 학교 제출자에게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교감 근무 성적 평정 집계표를 작성할 때 5가지 평정 요소별로 분포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으나 확인자의 평정정은 동점자 없이 이렇게 반드시 분포 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30, 40, 20, 10. 근데 이 양은 여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죠. 조정점 란을 제외하고 전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징계는 수가 안 되고요. 중징계는 수, 불문경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태도에 만점을 줄 수 없다. 똑같이 교감 선생님도 나와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에 이제 확인자가 교감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중등학교 교감, 전문상담 순회교사,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순회전담교사, 특수순회교사 등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 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설치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보관을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 조정위원회는요,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의 결과를 합산할 때에는 근무성적 평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설치는 중학교 또는 이와 같은 등급 학교, 고등학교 포함해서 교사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 조정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교육장님이 지정하는 5에서 7인, 위원장은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된다. 그래서 심의사항은 학교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분포 간 개인별 점수차를 균등하게 조정하는 것을 하고요. 회의록은 교육지원청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무 성적 등 평정 관련 Q&A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근무 성적 등 평정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교감 및 교육 전문 직원용과 교사용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근무 성적 평정표 및 자기 실적 평가표의 평정 기간, 작성 날짜를 확인합니다. 평정 기간은 수정 금지고요. 평정자, 교감, 확인자, 교장 및 학교 직인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무 성적 평정 상황표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한 후 작성을 하고 교사 다면평가 관련 서류 작성 요령을 숙지한 후 징계 결과나 행정처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징계자 등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을 보면 이제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는 수우가 불가하고요.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는 수를 불가합니다. 불문경고는 1회당 2.5점을 감점하고 경고는 0.3, 주의는 2회에 0.1점을 감점하되
추가일당 0.1점을 추가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감사 등으로 동일자에 받은 동일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라도 1회로 간주한다. 세 번째, 겸임 및 파견 근무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방법은 10개월을 초과한 연수나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의 파견은 평정할 수 없다. 2개월 이상 경기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파견자는 현 소속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현 소속교에서 평정을 한다. 2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이제 교육부 관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의 파견자 및 해외 교육기관 파견자도 현 소속교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현 소속교에서 평정을 한다. 자, 한국교원대, 서울대, 충남대, 일본 문부성 전문연구단체 파견자, 경기도교육연구원 파견자는 현 소속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정하지 않고, 그렇다면 여기서 평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휴직자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방법은 육아휴직, 동반휴직 등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평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60일은, 여기서 2개월은 60일을 2개월로 계산하고요.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에 8시간 미만의 휴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수석교사, 보건교사, 진로상담교사, 교회 순회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은 수석교사는 근무성적 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보건, 진로진학 상담, 교과순회전담교사는 일반 교사에 포함하여 평정, 전문상담교사는 일반 특수사서 영양 사서교사와는 별도로 평정을 해야 된다.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 방법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확인자는 교육장이 되고요. 교육지원청 내 관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을 합니다. 다면평가자 선정은 근무 성적 확인자가 교육지원청 내 관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3명 이상의 교육공무원인 교사를 다면평가자로 선정을 해서 3에서 7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특수사서 영양 전문상담 실기교사 등에 대하여 별도로 평정하는 것과 같이 교육지원청 내 장학사와 별도로 평정하되 일반 교사들에 적용되는 평정 절차 및 관련 서식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확인위원회 심의, 요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근무성적 평정확인위원회에서 전문상담 순회교사, 교과순회 전담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확인점을 심의해야 됩니다. 도교육청 소속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방법은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근무성적 확인자, 교육정책국장이 도교육청 내 관할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마찬가지로 3명에서 7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 이 근무하는 교사 3명 이상을 다면평가자로 선정을 합니다. 이 이하 부분은 이제 이 지원청 부분과 같습니다. 복수 교감에 대한 평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지만 복수교감 사유로 평정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1명에 대해서 성실도 관계없이 무조건 우 이하로 평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경우 평정 대상자들의 평정점은 동일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이제 각종 서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시간 나실 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거의 500쪽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계속 서식이네요. 서식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징계 및 직위 해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는데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하는 공부다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짚어야 될지 조금 모르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공부했던 부분들이라면 제가 잘 짚어드리는데 이렇게 조금 전체를 다 읽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함께 공부하고 싶은 것들 꼭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